이어서 네 번째 세션의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이끌어 주실 좌장님과 패널 분들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고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좌장은 한국 마이스 융합 리더스 포럼의 진홍석 회장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패널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립니다.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이화봉 교수님, 마이스 임팩트 손정미 소장님, 파인즈 커뮤니케이션즈 마송희 대표님, 그리고 크리스 앤 파트너스 나서정 대표님을 단상 위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네 번째 세션 패널 토론을 시작합니다. 저는 마이크를 진홍석 회장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미팅 민스 비즈니스 그 세션에 오신 걸 환영을 하고요. 오늘 그 고향 데스티네이션 위크의 마지막 아마 세션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이 고향 데스티네이션 위크의 이번 주제가 리턴 오브 마이스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돌아온 마이스의 모습은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7 년째 이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팬데믹 전 뭐 그때쯤에는 주로 '마이스 행사를 어떻게 유치할까?' 뭐 이런 그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쭉 그 진행되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레가시 얘기도 하고 서스테이너빌리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오늘 지금 이 그레이트 보스턴의 이 그 마타 씨도 그 보스턴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우리한테 소개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마이스 관련된 말이 있는데 "When people meet 어 magic happens."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그 비즈니스가 사람들이 만나면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하고도 같이 아마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비즈니스 생각하면은 이코노믹 임팩트만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 팬데믹을 거치면서 어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버추얼 미팅 또는 하이브리드 미팅을 하면서 굉장히 당황을 하기도 하면서 미팅은 하긴 하는데 비즈니스는 만들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 그 돈이 잘 안 되는 거죠. 직접적인 그 참가자들이 오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면서 과연 이 마이스 인더스트리가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이스를 통한 비즈니스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마이스의 비즈니스라는 거는 그런 이코노미 임팩트 외에도 도시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그런 그 소셜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인다든지 또는 그 안에서 어떤 잡 크리에이션 한다든지 굉장히 여러 분야의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루 종일 지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 마이스 또는 미팅스 인더스트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이 인더스트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개념들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추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우리 패널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패널을 모셨는데요. 그 아주 굉장히 좋은 믹스인 것 같아요. 두 분은 리서치나 아카데미아 쪽이고 두 분은 인더스트리에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믹스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좋은 인사이트들을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고 또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잠시 소개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이화봉 교수님은 지금 한림대에 지금 재직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 코엑스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코엑스에 계실 때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의 초창기 멤버로서 그 행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셨고
어 UNLV하고 홍콩 폴리유에서 학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대로 공부를 하시고 제대로 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해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어 손정미 교수님, 저는 지금도 교수님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관광대에 계실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주 컨벤션 센터의 사장님으로 가 계시다가 지금 돌아오셔서는 이제 마이스 임팩트라는 연구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굉장히 재밌는 그 연구를 하고 마이스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는 그런 어떤 단체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좋은 말씀 해 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송이 대표님 연대를 나오셨고 인셉션에서 계속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호주에서도 어떤 코디네이터로서 세계 한민족 여성재단에 활동을 하셔서 국내와 국제에 이렇게 어떤 골고루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인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좋은 말씀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서정 디렉터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 우리 나서정 디렉터께서는 서울 메타위크 총괄 디렉터이신데 한번 어떤 행사인지 좀 설명을 좀 자기소개 있다 하시면서 좀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어 뭐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이번 대통령 취임 행사를 준비하셨었네요. 그래서 어떤 우리한테 좋은 임팩트를 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토론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마타 씨가 보스턴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면서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이제 어떤 휴먼 릴레이션십에 관련된 역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Gary what's happening? 예. 예. 그래서 다시 진행을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특히 이코노믹 임팩트 외에도 휴먼 커넥션이라는 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이스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경제적인 파급 효과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성찰을 해볼 게 있는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 의하면은 미국의 미팅스 인더스트리 우리가 보통 미팅스 인더스트리라고도 하고 비즈니스 이벤트라고도 하고 또 마이스라고도 하는데 조금씩 이 컨셉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컨벤션이나 전시나 또는 뭐 인센티브 트래블을 포괄하는 이쪽 산업인 인데 그 산업이 GDP 나라 GDP에 영향을 주는 그런 컨트리뷰션 레이쇼를 제가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물론 우리나라보다 GDP가 훨씬 크고 인구가 훨씬 많고 큰 나라입니다. 그러나 GDP 컨트리뷰션 레이쇼를 보면은 마이스 인더스트리가 그 나라에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의 마이스 인더스트리 미팅스 인더스트리가 컨트리뷰션 하는 레이쇼가 2.39%로 나왔어요. 이게 이제 어 몇 년 전 뭐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장 up to date 데이터라고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0.49% 그러니까 2.39%대 0.49%. 마이스 인더스트리의 GDP에 영향을 주는 레이쇼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한 5분의 1, 4분의 1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우리한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산업이 어떤 생태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어떤 우리가 캘큘레이션을 잘 못해서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마이스 인더스트리의 어떤 구조적인 결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분 우리 전문가들한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들어보고 한번 서로 여기서 의견을 한번 만들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 이어번 교수님 옆에 계시니까 먼저 시작을 해 보시겠습니까? 아, 의사 진행 발언해도 되나요? 저희 아까 소개해 주시기를 이렇게 둘을 아카데미아 저쪽을 어부로 소개하신 것 같으니까 장유유서라고 먼저 대표님 말씀. 먼저. 뭐 우리나라는 원래 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라. 이렇게 나이를 여기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보기에는 제가 더 훨씬 젊어 보일 것 같은. 네.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럼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GDP 얘기를 해 주셨고 전 이런 가정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 맞습니다. 뭐 일단 우리가 이렇게 GDP라든지 이런 것이 미국에 비해서 턱없이 지금 사실은 어떤 적고, 또 우리가 마이스 산업이 또 이런 전 GDP라든지 국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파급력도 상당히 미국에 비해서는 견줄 바 없이 작습니다.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 가정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미국만큼의 그런 개체 건수를 가지고 마이스 산업의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미국만큼의 이러한 이제 규모를 가졌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정말로 그럼 여기서 점유율이 미국만큼 2점 몇 프로만큼 이렇게 어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국만큼의 산업 규모를 가졌을 때 과연 우리가 그런 그만한 경제적 파급 효과라든지 전체의 국가 어떤 생산이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나?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어떤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마이스의 어떤 인프라가 커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만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서 저는 이 마이스를 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마이스를 우리는 모이는 마이스를 하느냐 연결하는 마이스를 하느냐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모이는 마이스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계속 진행해 오던 방식입니다. 얼마나 많은 참가자를 지역에 유입시킬 것인가, 얼마나 많은 행사를 가져와서 개최할 것인가 하는데요. 이런 모이는 마이스에 집중을 하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기대의 부가가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 머리로는 방문객 경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우리 국가에 와서 돈을 쓰고 가게 할 것인가. 사실 이거 이외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떠오르질 않습니다. 부가가치가 모이는 마이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지금 얘기했듯이 어떤 GDP를 늘리고 직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떤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혁신시키는 이와 같은 효과는 그럼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사람과 사람이 연결될 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 혹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이면 연결하는 거 아니야? 모이면 다 연결되는 거지.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 라고 하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연결이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통성명하고 명함 나누고 악수하고 뭐 전화번호 교환하고 이러면 연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이 소셜 네트워크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에서 지금 같은 고부가가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소셜 네트워크는 별로 힘이 없습니다.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이스의 고부가가치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임팩트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임팩트 네트워크란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시켜서 비즈니스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이 임팩트 네트워크는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연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임팩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구조는 세 가지입니다. 정확한 문제의 인식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주체들이 플레이어들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해결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가장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마이스의 방식이 제공돼야 합니다. 즉 문제와 해결 주체와 해결 방식이 제대로 조합을 맞추어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마이스의 고부가 성과가 나온다는 거죠. 결국 이 부분은 다시 말해서 디자이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설계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이 마이스의 고부가 가치는 자연스럽게 이제 모임을 가졌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물론 이렇게 많은 행사를 유치하고
많은 참가자들을 국내에 유입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제대로 모여서 제대로 논의를 하고 제대로 문제를 해결해서 부가가치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이닝의 인프라 구축, 설계, 바로 집을 지을 때 설계자가 필요하듯이 바로 마이스가 성과를 낼 때도 역시 그러한 설계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때가 되지 않았나. 그게 우리가 정말로 고부가가치를 원한다면 그러한 설계에 대해서도 디자이닝에 대해서도 또 그래서 임팩트 네트워크를 우리가 계속 확대시켜 나가는 이러한 그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막 보이스아웃을 하는 자리에 와본 게 처음이어서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 뒤에서 이렇게 연사분들을 올려보내는 일들을 하다가 학교 온 지 사실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라고 소개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제가 그 정도의 공력이나 이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우스갯소리로 시작하자면 제가 코엑스에 입사해서 일한 게 한 20년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항상 들었던 게 우리가 삼성전자가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왜 우리는 CES 못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블랙핑크는 코첼라에서 공연하고 뉴진스는 롤라팔루자에서 공연하고 또 썸머소닉이라는 일본에 있는 큰 축제에서 공연하고 하는 걸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는 그런 페스티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이벤트를 만드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데이터와 넘버는 되게 중요한 그 기능을 하잖아요. 뭐몇 퍼센트가 성장했다, 몇 퍼센트가 뭐 떨어졌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의 근거를 마련해 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근거를 마련해 줄 때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경험한 한국 마이스 영역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했냐면 그 고향 데스티네이션 위크에서 이런 기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사는 해외 연사, 패널은 한국 패널이라는 기조가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저희랑 유사한 국가분들께서 이해도 하고 또 서로 협력도 하고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말씀을 주셔서 패널을 했는데 근데 저희가 업계에 있다가 학계에 와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마이스 쪽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새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우리 얘기가 전달이 돼서 데이터가 근거가 될까인데 저희는 약간 숫자에 천착돼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숫자가 높으면 저희가 잘 되고 있는 거고 숫자가 낮으면 저희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희 마이스 비즈니스가 갖고 있는 소셜 밸류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숫자 이코노믹 밸류 크리에이션도 있지만 소셜 밸류 크리에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숫자라는 데이터에서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데이터만으로 경제적인 이코노믹 밸류 크리에이션에 나오는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기에는 우리의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게 되는 데스티네이션 위크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마이스라고 아까 그 인시드 대학의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셨는데 전 시간에 키노트 강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클라이언트 인게이지먼트를 해야 밸류 크리에이션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 저는 제가 마이스업에 있고 마이스 학계를 기웃거렸다고 하면 용어가 좀 그렇죠. 마이스 업계에 있다가 학계로 넘어오는 동안 봤던 거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아군을 만드는데
인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데스티네이션에 계신 분들, 지역에 계신 분들이 특히 더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숫자를 가지고 거버넌스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숫자를 가지고 세상에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인데 로컬에 있는 커뮤니티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해서 마이스라는 업에 대한 정의를 이해시키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너무 아군 만드는 데 익숙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인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다른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봤던 그래도 뭐 제가 외람되지만 미국에서 조금 공부하고 홍콩에서 조금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 각 지역에 있는 DMO들이나 각 지역에 있는 CBB들은 자신 지역의 로컬 커뮤니티와의 굉장한 스트롱한 릴레이션십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게 로컬 커뮤니티의 힘을 받아야지 마이스라는 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가 얼마나 지금 고양시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고양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로컬 커뮤니티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더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꼭 숫자, 경제적인 효과 이게 우리가 진짜 마이스 비즈니스를 딱 이야기해줘서 누군가에게 얘기해서 이 비즈니스가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야라고 설득할 때 메인 포인트인가? 이런 생각이 오히려 오늘 계속 들더라고요. 계속 들고 고민이 많이 되는데 비단 뭐 돈을 제네레이트 하는 것만이 비즈니스는 아니고 소셜 커뮤니티 비즈니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빌딩이 많이 돼서 그 소셜에 있는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의 큰 컨센서스가 우리의 힘이 돼주면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여기 계시는 다른 국가에서 오신 분들은 그 지역의 커뮤니티랑 어떻게 빌딩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6달 전에는 저쪽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보이스아웃 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 교수님들의 그리고 교수님 1.5신 이화봉 교수님의 얘기를 이어받아서 저는 조금 더 업계에서 일을 했고 또 주최 기관에서 일을 해서 아까 회장님이 말씀 주신 GDP에 관한 부분은 사실 공급자, 이제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들의 입장, 그리고 소비자, 수요자, 이제 행사를 참가하는 사람들의 입장, 그리고 사실은 그 인더스트리에 이제 그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저희와 같은 서비스 업체와 호텔 베뉴 그리고 DMO 분들이 여러 역할을 해서 이 산업이 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아주 거시적인 경제적인 관점은 부족하지만 그냥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느낀 건 조금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참 한국 마이스 산업과 이 마이스 인더스트리에 있는 분들이 애썼다. 왜냐하면 이 짧은 역사를 가지고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저희가 어쨌든 UIA 개최 수의 1, 2위를 차지했다는 건 양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걸 만들어낸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어떻게 보면 노력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GDP에서 저희 마이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아직은 질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단계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분야와의 융합, 어떻게 보면 마이스는 사실은 마이스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마이스가 비즈니스의 시작이고 하나의 도구이고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실 마이스 시장이 갖고 있는 경제의 어떤 기여도 자체보다는 그 마이스의 시작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연결하는 경제,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좀 눈여겨보고 있는 행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프리즈 서울이라는, 혹시 아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세계 3대 아트 페어가 이제 작년에 처음 한국에서 열렸고 올해 또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기사들이 쭉 떴는데 굉장히 임팩트 있었던 게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 딱 한 번을 개최하고 미술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아트페어에서 그 프리즈 서울이 들어오기 전에는 매출액이 3천억 원대였다가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로 인해서 6천억 원대로 뛰고, 그리고 21년도에 그 미술 시장 전체 규모가 한 7천억 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2년 프리즈 서울이 들어오면서 그 시장의 성장세가 1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아트페어를 준비하고 만드는 마이스 인더스트리 자체는 굉장히 작았겠지만 이 시작으로 인해서 한국의 미술 시장이 계속 5천억 대를 못 넘던 그 시장의 규모를 단번에 점프할 수 있게 해주는, 저희는 약간 그런 레버리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이제 저희만이 또 업계에서만이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제가 이제 2005년부터 인세션에서 특히 의학이랑 공학 쪽 학술대회를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호주 시드니에서는 NGO 단체에서 행사를 직접 주최하는 주최사 입장에서도 있어 봤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마이스 인더스트리가 크려면, 그리고 저희가 경제에 기여하는 그 직접적인 경제 기여 효과가 크려면 사실은 행사 예산이 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학회와 여러 가지 마이스를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실질적인 행사를 만들 수 있는 예산 파이 자체가 커야, 그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질적 성장이겠죠. 그게 커야만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남겨지는 순수한 이익과 거기에서 유발되는 수많은 고용 효과, 이런 것들에 영향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근 20년 근무한 그 행사의 예산이나 규모나 참가자의 수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저희 회사의 매출액을 말씀드리면, 애까지는 아니지만 매년마다 아주 미세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GDP가 미국이나 다른 어떤 마이스의 선진 시장에 비해서 저희가 정체되고 있는 이유가, 어떤 면에서는 저희 마이스 서비스업이나 이쪽 인더스트리 자체의 속도가 그 다른 분야의 경제 성장의 속도보다 조금은 느리다. 조금은 느리기 때문에, 또는 다양한 여러 산업의 어떤 구조나 마이스의 다양성, 또는 이해관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또 마이스가 주무부처가 문체부도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있고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힘이 분산되는 부분,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마이스 업계의 스타트업이라고 저희 스스로는 부르고 있는데 IT를 다루고 있진 않지만 마이스에 특화된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GDP 자체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 시장을 조금 더 키운다고 생각한다면, 주최 기관에 있을 때나 마이스 서비스 업계에 있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에게 아직 히어로 마이스가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물론 K마이스로 여러 가지 마이스 산업을 성장시키고 있지만, 뭐 라스베가스 하면 아까 얘기했던 CES, 뭐 바르셀로나 하면 MWC,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탑 오브 마인드에 딱 떠오를 수 있는 마이스가 아직까지는 부재하다는 점이 조금 안타까웠고, 만약에 저희 마이스 업계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특정 분야, 요즘 한참 뜨고 있는 그게 K 콘텐츠, 드라마, 영화, 게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잘 아는 IT 분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방위 산업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산업과 연계된 히어로 마이스를 다 같이 콘텐츠적으로 개발한다면, 이거 역시 또 마이스 업계의 하나의 커다란 성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질문 자체가 왜 미국과 한국에서 이 마이스 산업이 가지는 시장 점유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대비가 왜 이렇게 이제 극명하게 차이가 나나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어느 특정 한 가지 원인으로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문화적인 측면과 뭐 전체적인 시장의 규모, 그다음에 뭐 구매력의 차이, 뭐 이런 부분들까지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원인 분석은 지난 십수년간 한국에서도 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후발 그 마이스 그 주자들, 국가들이 많이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솔루션이 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하는 편이고요. 그럼 여러 가지 솔루션의 그 측면이 있다면 한 3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하는 부분을 더욱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이제 강점이 아닌 그런 산업군이라 하더라도 싱가포르처럼 허브 역할을 자처하면서 그 부분을 개발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사실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콘텐츠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콘텐츠가 바로 이제 니즈를 채우는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 1 년에 한두 번 정도 저 미국의 텍사스 어스틴이라는 곳을 가는데 거기에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나 아니면 컨센서스 같은 컨퍼런스들을 가면 '아 내가 그런 시골까지 왜 가야 돼?'라고 하면서 니즈가 있으면 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도시가 텍사스 어스틴이라는 곳이 뭔가 문화적으로나 뭐 음악적으로나 미술적으로나 혹은 IT적으로나 되게 선도하는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도시의 사이즈도 어쩌면 고양시가 오스틴보다 더 클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개발을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니치 마켓을 잘 찾아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한 해에 수만 명씩 오는 그런 콘텐츠들 그 이벤트들을 잘 개최하고 있는 것 이런 측면을 저희가 좀 잘 이제 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저는 역시 이제 제가 크리스천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하는 비즈니스 자체가 어떤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의 PCO보다는 좀 더 이제 호스트나 혹은 코크리에이션을 하는 그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왜 미국이라든지 혹은 다른 나라에서는 되는데 한국에서는 안 될까?'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고민하게 됐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발견하게 되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그런 특징들이 방금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왜 미국과 한국에서 이런 이제 산업적인 갭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좀 답들이 될 것 같은데 어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되게 저희가 발견했던 원인들은 되게 단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공급자 중심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더 소비자 중심으로 더 수요자 중심으로 그들의 니즈가 뭔지 그들이 원하는 형태가 뭔지 방식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크로스 해킹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서 많이 발전과 개발을 해 나간다면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코멘트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뭐 디자인 또는 뭐 커넥션 또는 뭐 행사의 예산이나 뭐 대표 마이스 이런 부분 또는 방금 이제 컨텐츠라든지 또는 뭐 공급자 중심의 마이스의 행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마이스의 그 전체 경제에 주는 그 효과 또는 임팩트가 작게 되는 구조가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로 봤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마이스가 주로 유치 위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외에 있는 행사를 이렇게 유치해 오는 또는 뭐 국내에 있는 행사들을 이렇게 또 뭐 각 지역으로 유치한다든지 그래서 크리에이션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부분. 물론 콘텐츠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하고 또는 사실은 이제 이것이 또 연결되는 부분이 그 AMC 어소시에이션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우리나라에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기반이 우리나라에 형성이 안 돼 있는데 사실은 그 국제적으로 좀 마이스가 잘 되는 나라들이나 큰 회사는 이런 그 AMC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협회들로 하여금 더 많은 행사들을 만들어내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떤 그 비즈니스 볼륨을 키워나가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것들이 어떤 그 마이스 인더스트리 전체 생태계에 변화를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었는데 Gary, are you going somewhere? Actually, I want to ask some questions. Yeah. So, about my question, the contribution rate of mice to the national GDP. So, if we compare U.S. and Korea, the U.S. contribution ratio is far
beyond Korean MICE contribution ratio. So what is your opinion about this? What is the reason of this? Can you answer this? So you have a research and then you've done some investigation about Korean MICE industry. Yeah, to be honest, I have not looked at the data that she's referring to that says that the U.S. contribution is greater than Korea's. I assume that that what they're saying is that there's a higher percentage of GDP that comes from the business events industry. My instinct is that's probably not really the case. What I tend to say about GDP, and I think the professor was saying the same thing, that if you look at the spend associated with business events, conventions, meetings, and you translate that into GDP impact, it's always going to be 10% or 15% of the tourism impact. So if the tourism impact is a fairly big part of the nation or the city's GDP, by the time you scale it down to the business events part, it's relatively small, which I think is what the professor was saying earlier. So I would have to look at the American data. I can't speak to it. I haven't seen it. In my mind, when talking about GDP, and the professor said this as well, what's really important is the realization that we're not just contributing to tourism GDP, we're contributing to the entire GDP. And I say that because if you look at GDP, you might say, well, high technology is a big contributor to GDP. Well, meetings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high technology. So I think the point being that if we're going to talk about GDP as an industry, we should talk about that broader impact of how we help economies grow, because our contribution to GDP actually goes into all parts of GDP, not just tourism GDP. Okay, thanks. Jane, do you have any opinion about this? No, I will ask another question to you. Or you can answer now. Yeah. I agree with what Gary said because yeah. For me, I just say that the economic impact, if we are talking about numbers, is one thing. But I think when you're talking about the full impacts for MICE, is also qualitative, where you cannot measure it in terms of numbers, but in terms of the quality or the changes it can bring to the citizens' lifestyles, for instance. So I think it's both, you know. So if we only look at numbers from one side, it tells only one part of the story. Thank you. 예, 어떤 뭐 전체적인 의견은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중요하지만 또 그 외에 마이스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우리나라의 마이스 행사를 주최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 또는 뭐 협회들을 제가 좀 어떤 그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한 25,000개, 이게 한 10년 전이었어요. 지금은 한 3만 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할 수 있는 단체나 협회가 한 3만 개가 우리나라한테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이 단체나 협회들이 행사를 안 하거나 또는 1년에 한 번 정도 제너럴 어셈블리 정도를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네들의 어떤 예산을 좀 분석을 해 봤더니 1년에 그 행사 한 번 하는 걸로 제너럴 어셈블리로 한 예산의 한 50% 내지 60%를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래서 마이스 행사라는 것이 그런 협회나 단체들의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주최자들이 제너럴 어셈블리 한 번만 할 게 아니고 이네들에게 우리가 팀 빌딩을 좀 더 하게 한다든지 또는 뭐 자기 회원들로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 뭐 에듀케이셔널 세션을 더 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뭐저 인센티브 트래블을 하게 한다든지 우리가 마이스의 액티비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네들을 교육시키고 캠페인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뭐 1 년에 한 번 하던 것이 한 2 번, 3번 행사를 하면은 그 마이스 인더스트리의 비즈니스 볼륨이 2 배, 3 배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협단체들이나 기관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그런 행사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필요하게 될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그 사람들을 고용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한 5만 개의 이런 그 오거나이저들이 1 년에 2 개씩만 더 행사를 한다면은 1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은 이 어떻게 이네들로 하여금 이런 행사들을 더 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행사들을 하게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또 고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요번에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부터 하실까요? 우리 셜리 마부터 먼저 해서 그다음에 우리 크리스 이렇게 돌아가죠. 예.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아까 왜 이화봉 교수님이 장유유서라고 이렇게 먼저 대답하라고 하셨는지 굉장히 알 것 같은 기분인데요. 이제 저희는 서비스 아무래도 마이스 서비스 쪽을 제공하다 보니까 학협회 분들을 자주 만나는 편이고 그분들이 어떤 측면에서 1 년에 한 번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힘들어하는지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협회들이 이제 행사를 하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측면에서 보자면 학협회 주최 기관들이 규모가 큰 곳도 많지만 사실은 10명 이내에 굉장히 작은 조직 단위가 많고 그리고 이런 마이스 행사를 할 때는 그게 어떤 행사의 기획이든 행사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또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원하는 그런 니즈가 있는 직원들이 내부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행사는 그렇습니다. 한국의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행사는 학회장님이 바뀌면 글로벌 네트워크를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러면 갑자기 학협회에 유치가 들어가고 뭔가 커다란 행사를 이제 가져오거나 만들고 싶어 하는 의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그 학협회에 계시는 분들에게 행사를 개최하는 게 얼마나 이 학협회에 부가적인 본인들의 그 추가적인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학협회의 전체적인 발전, 그다음에 본인의 어떻게 보면 발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경제적으로 이 학협회에 돈을 벌어오게 할 수 있는지를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많은 DMO에서 학협회 분들을 모아서 그 항상 찾아가는 설명회 또는 뭐 마이스 설명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그 설명회에서 지원금을 얼마나 주실 수 있는지 유치나 개최 지원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까지는 잘 설명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학협회 분들에게 마이스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마이스로 인해서 학협회가 어떻게 성장했고 성공 사례가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성장으로 인해서 어떻게 학협회가 조금 더 커지고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의 수가 늘어났는지 이런 어떤 성공 사례에 대한 것도 공유가 되고 그걸 위한 DMO의 어떤 같은 워크숍이라던가 주최자를 위한 어떻게 보면 교육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조금 더 학협회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도 앞서 말씀하신 대표님께서 학협회 관점 말씀하셨다면 저는 사실 제가 학협회를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아 가지고 그쪽 생태계를 잘 몰라서 조금 더 그 민간 기업 좀 이제 프라이빗 비즈니스 섹터를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요. 요즘 보시면 아시다시피 웬만한 중견기업 이상의 중견 이상의 사이즈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 대표적인 이벤트들 애뉴얼 이벤트들이 한두 개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다년간 그분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논의하고 또 실제로 많은 것들을 론칭해 봤을 때 저희 내부적으로 내렸던 결론은 일단 이분들 자체는 예산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짜여져 있는 어떤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소진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 이벤트 자체를 그 비즈니스에서 프로모셔널한 이제 목적으로 새롭게 이렇게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생각보다 굉장히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정성적인 어떤 개념보다는 정량적인 지표적인 개념에서의 텀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워킹하는 구조다라고 좀 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마이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PCO나 이런 데서 특정 이벤트를 수주해서 그것들을 이제 수행할 때 저희가 뭐 KPI라든지 ROI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잘 차용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저희 예산 구조나 혹은 그 자금을 집행하고 있는 메커니즘에서. 근데 기업들은 사실 그런 메커니즘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 그런 프라이빗 섹터 비즈니스들에게 더 많은 이벤트들을 개최를 하게끔 그렇게 인커리지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왜 이 이벤트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어떠한 그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그 효과라는 것이 단순히 그런 정성적인 긍정적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수치적으로 또 이렇게 측정 가능한 형태로서의 제안과 설득 작업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말씀드린 KPI, ROI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혹은 저희도 이제 행사를 직접 주최하는 역할이고 또 행사를 공동 주최하거나 혹은 행사를 이제 인수하거나 이럴 때 보면 예를 들어 기존 디지털 마케팅에서는 사실 되게 가볍게 뭐 CPA 같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어떤 이벤트를 개최할 때 잠재적인 참가자 1인에게 소요되는 뭐 홍보비라든지 혹은 전체 예산 대비 1인에게 이렇게 투여되는 거 혹은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이벤트를 이제 개최했을 때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즈니스 리드의 수라든지 그러면 그 비즈니스 리드의 수 대비 그냥 가요 투입 이 비용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제안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저희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설득의 작업에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행사를 우리가 지금 볼륨을 키우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행사에 예산을 쏟아부으면 행사가 커질 것이다는 사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행사를 키우겠다고 행사에 예산을 쏟아부었을 때 행사도 절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사가 크는 게 아니거든요. 행사가 크지 않 그럼 뭐가 커야 되느냐? 참가자들의 네트워크가 커져야 합니다. 참가자들의 네트워크가 커지면 행사는 자연스럽게 커지는 겁니다. 행사를 키우겠다고 아무리 거기다 홍보 예산 넣고 뭐 베뉴에 기가 막히게 인테리어를 하고 뭐 열심히 해도 행사가 한두 번 참가자들이 참여하지 않는 행사는 사실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이스를 키우고 싶다면 참가자들의 네트워크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참가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왜 이 행사에 와야 되고 이 행사 밖에서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들을 어떻게 지원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마이스에 참가를 저절로 하게 될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아까 나 디렉터님이 컨텐츠 얘기를 하셨는데요. 바로 마이스의 컨텐츠는 바로 이렇게 참가자들이 네트워킹을 하면서 거기서 문제 해결의 경험이 만들어졌을 때 그 문제 해결의 경험이 바로 마이스의 컨텐츠입니다. 내가 이 마이스에 오면은 너무 내 뭔가 비즈니스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뭔가 아이디어를 얻었어. 뭔가 해결점을 찾았어.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났어. 이러한 참가자들의 어떤 문제 해결의 포인트가 만들어졌을 때 결국 참가자들은 마이스에 저절로 참가를 하고 싶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이스는 저절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사를 여러 개를 만들게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좋은 생각인데 거기서 하나 우리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행사를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문제 해결의 경험, 어떤 비즈니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경험은 하루 한 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거죠. 어쩌면 이게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더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어떠한 논의를 하고 포인트를 잡았다면 이것이 이 행사가 끝나면 여기서 그냥 다들 돌아가서 잊어버리면 이 행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실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죠.
그렇다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가자들이 현장에 돌아가서 오늘 논의되었고 오늘 배웠고 얻었던 아이디어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하는지, 그리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더 많은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하진 않는지를 계속해서 관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가운데서 바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PCO 분들이라든지 마이스 업계가 행사가 끝나면 마이스의 역할도 끝났습니다. PCO 역할도 끝났고 전부 다 바이바이 하고 다 집으로 돌아가면 내년도 행사까지는 아무도 서로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지금 얘기했듯이 더 많은 행사를 만들어내기도 어렵고 참가자 네트워크를 키우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 PCO라든지 또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행사가 끝난 뒤에 참가자들이 여기서 가지고 왔던 콘텐츠를 어떻게 나의 현업에, 학업에, 또한 나의 생활에 접목하는지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 가능하고요. 그러한 지원 체계가 생긴다면은 사실 PCO의 사업도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가자들의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거기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마이스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간다면 아까 진혜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마이스는 저절로 다양히 그 양적으로도 불어날 것이고 또 이것을 관리를 통해서 참가자들의 질적 경험도 만들어질 것이고 결국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것이 결국 부가가치로 이어지는 세 가지의 모델을 다 우리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네, 저는 완전히 회색인가 봐요. 회색 분자인가 봐요. 사업체에 계신 두 분의 그 예산에 대한 이야기도 일부 수긍이 가고요. 어떤 투자되는 금액에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있을 거라는 것도 분명히 저는 경험 삼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손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문제 해결, 그 프로블럼 솔브가 가능한 마이스가 돼야 된다라는 시각에도 굉장히 크게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주최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2배 하면 3만이 6만이 9만, 사실 이건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저는 또 그럼 첫 번째 질문이랑 대답이랑 비슷한 얘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산업 협회든 간에 학회든 간에 사실 이 회의를 주최하는 거는 예전에는 그냥 멤버십에 대한 어드밴티지거나 이런 정도였는데 사실 더 깊게 들어가면 최근에 있는 젊은 친구들 뭐 스타트업 씬의 그 협단체들 모임을 보면 커뮤니티 빌딩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더 서로를 드러내주고 그 사람들끼리 얼마나 더 교류하면서 답을 내주고 또 그게 얼마나 더 끈끈하게 이어지게 하고 하는 역할들을 스타트업 씬에 계신 분들은 자신들은 PCO가 아닌데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역할들을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과 그들이 갖고 있는 스피릿이 잘 뭉쳐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협단체나 학회 등이 이 이벤트를 지속 더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마이스에 대한 그 베스트 프랙티스가 뭔지 잘 몰라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이스라고 하는 거 아까 저희 식사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마이스 데스티네이션 고양시에서 마이스 데스티네이션을 지원해 주시는데 고양시에 계신 다른 분들은 마이스가 뭔지 모른다. 라는 게 가장 키워드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이스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낮다는 것과 또 마이스가 가지고 오는 혜택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열심히 분석하고 이렇게 교류하고 있지만 대외 홍보나 PR이 원보이스로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이 그게 크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업계나 학계나 산관학이 다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해만 하는 길들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잘 고민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편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나서정 대표님께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같은 걸 얘기하셨는데 저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의 시작은 그 코미디 클럽에서 코미디 하시다가 자기들끼리 자생적으로 큰 동인제 형태로 시작해서 자생적으로 커서
텍사스 오스틴이라는 미들 오브 노웨어에서 갑자기 커진 행사, 컨텐츠 관련돼서 가장 핫한 행사라는 건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걸 시장으로 보고 마켓으로 보고 있으니까 니치라고 판단하고 우리의 갖고 있는 컨텐츠를 거기다 쏟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저희 주변에 있는 제가 속한 커뮤니티나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에서 마이스에 대한 이해를 많이 시키고 그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조금씩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걸 조금씩 성공 경험들이 아직 사실은 지역에서는 많이 갖춰지지 않았고, 코엑스에 지난 20년 동안 있으면서 코엑스는 한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글로벌 마켓에 가면 사실 큰 BP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다시 하고 그런 자세로 움직여야지 다음 스텝이 로지컬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분 코멘트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시간을 좀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좀 쉐어를 했으면 하거든요. 오늘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주제, GDP 컨트리뷰션 레이쇼가 낮은 이유와 그다음에 주최자들에게 더 많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 마이스 인더스트리의 볼륨을 키울 수 있는 방안, 이런 얘기도 좋겠고요. 사실은 세 번째 질문이 레가시 관련된 질문을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전체 이렇게 그 시간을 나누기가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주제는 오히려 같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나 또는 뭐 코멘트나 또는 뭐 아무 얘기나 좋으니까요. 오늘 고향 데스티네이션 위크 쭉 하시면서 느낀 뭐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셔도 좋고 좀 뭐 자유롭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들 그냥 하라면 잘 안 하거든요. 네, 박영호 사장님, 제인, first. I just like to share the one because we were talking about adding more events or bulking it up, and there's a case study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Sugarcane Technologists. They have the conference, so the conference went to Shanghai, and near Shanghai, not too far away, is the city of Kongkan, where the sugarcane industry is, one of the best, I would say, in terms of their methods of manufacturing. It was the best case practice in a way. So the organizer, had a technical tour to bring the delegates to go to Kongkan, which would not be a MICE city on its own. It doesn't really have the infrastructure, the host groups like that. But it excelled in that particular field as a technical tour for this particular industry. So, so what it means is that sometimes MICE is also, we can also look at dispersing the effects of MICE so that it can be spread out to a wider region, and the community there will also greatly benefit, although they will not be direct players in the MICE industry, so to speak. Okay, thank you.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스 전문가들 아닙니까? 근데 협단체 오거나이저들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우리가 이제 마이스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교육을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도와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아마 우리 대학에서 커리큘럼도 좀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지금은 행사 그냥 잘 하는 거 뭐 이런 정도 마이스 학과에서 가르치는데, 그거보다는 그런 어떤 크리에이션을 하는 그런 거라든지, 또는 뭐 그네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은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더 어떤 경제적으로 더 좋은 행사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커리큘럼에 담겨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교육과 캠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박영호 사장님 코멘트.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대학교 박영호라고 합니다. 이제 손정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이스 어떤 커넥터랍니까? 커넥 어떤 그런 이제 마이스 참가자들 그 관련된 참여하는 어떤 뭐 주최자든 참가자든 거기에 또 이제 간접적 인발버된 이런 어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 저는 생각합니다. 마이스의 어떤 영역을 많이 확장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그런 어떤 개념이 게리께서 아까 얘기한 어떤 GMP 관련해 가지고 관광 산업 측면에서의 어떤 거는 이제 뭐 경제적인 어떤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적으로 마이스를 통해 가지고 어떤 특정 산업이 이제 성장하는 경제적인 어떤 발전에 기여하는 근데 그런 걸 이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이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거냐,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걸 구체화시킬 거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제가 어떤 아이디어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어떻게 그런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지 그 관계에서 혹시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손정미 대표님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네. 사실 아마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겁니다.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사회적 파급 효과 가치 또 이런 고부가가 구호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현실화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결국 중요한 거는 메소돌로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걸 실현할 것인가. 네,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처음에 막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메소돌로지가 이미 나와 있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디자이닝 툴이라든지 또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미 각 분야에서 심리 쪽이나 마케팅 쪽이나 소비자 행동론이나 등등등 또 디자이닝 쪽에서 굉장히 많은 툴들이 나와 있고요. 사실 이제 너무 많아서 솔직히 저는 요즘 굉장히 그 디자이닝 툴을 많이 공부를 하고 스터디하고 있는데 어떤 툴들을 어떻게 마이스에 접목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참가자들 네트워크를 키워서 마이스를 성장시킬 것인가 하는 그 툴의 어떤 그 효과성, 예, 또 그다음에 이거의 적용 가능성, 마이스 적용 가능성 이 부분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고 너무 막연하고 모호한 얘기도 아닙니다. 이미 시장에는 수많은 방법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여태까지 우리는 한 번도 접근조차도 해볼 생각을 안 했다는 게 문제였던 거지 이러한 것이 실현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공부에 찾아내야 하는 거는 가장 마이스에 접목 가능한 방법론들을 시급하게 스터디하고 실험을 통해서 이것들을 현장에서 한번 구현해 보고 지속적으로 이걸 개발해 나가는 이 작업이 이제부터 시작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 사례를 무궁무진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얘기를 들어보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러한 세계적인 기업들이 바로 연결을 통해서 성공한 기업들 아닙니까? 고객들한테 어떻게 연결시킬까, 고객을 어떻게 연결시킬까를 통해서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와 경쟁력을 키워나간 기업들입니다. 시장에는 이미 무궁무진한 방법론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마 마이스 이쪽에 계신 분은 굉장히 두려워하실 겁니다.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하지만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시도해봐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론적인 거는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공유를 하고 또 같이 좀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좀 뭐 할 얘기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UIA 기준으로 세계 1위를 이미 몇 년 했고요. 서울도 세계 2위, 3위를 몇 년째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 누구를 이렇게 벤치마킹할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우리를 바라본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한테 오히려 배워야 될 상황이고, 제가 그 경희대에서 강의를 한 15년 했었는데 그 경희대의 컨벤션 경영학과가 학부, 석사, 박사가 있어요. 이런 학교가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그 마이스 인더스트리의 어떤 발전 정도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우리가 모범 국가가 되지 않았을까, 모범 국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경제적인 부분, 또 레가시 부분, 또는 뭐 아까 말씀하신 콘텐츠라든지 어떤 우리 함께 이 도시를 바꿔가고 사회를 바꿔가는 그런 역할들의 마이스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할 때 지금까지 어떤 양적 성장 위주의 마이스에서 정말 질적 성장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들 사회를 바꾸고 결국에는 우리한테까지 그 영향을 주는 그런 마이스가 돼서 전 그 어떤 커뮤니티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네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마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그 역할을 하실 분들이고 그런 고민들을 하는 장이 바로 이 GDW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 갖고 그래서 우리 좋은 고민들 많이 했는데 사실은 앞으로 우리한테 더 많은 숙제가 주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뭐 이거로써 오늘 패널 디스커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잠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